두 번째 방송, 창에 대한 이야기. 창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던 것들 중에 우리가 빠뜨리거나 안 했던 이야기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뭐 창에 대한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기능적인 사항들을 그냥 훅 지나갔던 것 같은데. 일조권, 그쵸, 조망권, 일조권, 조망권 뭐 이런 것들 요즘에 특히 개개인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법적 분쟁도 많죠. 우리 집 앞마당 쪽에 다른 건물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서 햇빛이 안 든다. 그래서 막 민원을 넣고 소송을 제기하고 뭐 이런 사례들도 꽤 많아요. 뭐 조망권을 침해했다. 뭐 일조권을 침해했다. 근데 조망권은 아마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소송까지 가더라도 뭐 그런 특별한 조치를 받거나 뭐 그런 거는 못 봤던 것 같고요. 일조권은 법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고 있어서 일조권을 침해를 받으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구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죠. 원래 조망권도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예전에는 근데 막 찾아보니까 조망권은 법정에서 승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왜냐하면 조망이라는 게 그 대지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거기서 볼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조망권 침해를 당한 날 있잖아요. 그 당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있대요. 3년 이내인가?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일조권, 조망권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시할 수 있는 기한도 공소시효가 딱 정해져 있고 왜냐하면 내가 그 이후에는 이미 그 전에 적응이 했다는 거지. 잘 살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 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나는 아무 권한이 없고 막 이런 거거든요. 내가 그 조건을 다 알고 이미 그 집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망권이 인정되는 사례도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제기할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딱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조망권은 이제 뭔가 좋은 경치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게 가로막혔다는 뜻인데 그런 경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특히 서울이나 뭐 이런 그렇죠. 도시에서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재판에 가고 이런 것들은 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망권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조망권을 써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없는데 그냥 나는 피해를 받았다 이런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거의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판례. 그렇죠.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 판례에서는 뭐 원래 그 집에 조망이 되게 좋은 곳이었는데 그 앞 건물이 뭔가 올라가면서 그걸 막았다. 너무 심하게 이런, 막았다. 이런 그래서 심하게, 조망권이 이런 막혀서 참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으로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뭐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뉴스에 삼성 이건희 회장 집 앞에 롯데인가? 뭐 그분이 집을 지으면서 막 소송하고 이러지 않았나요? 그런 뉴스 봤던 것 같아. 건물 위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약간 분쟁이 좀 있었다 이런 뉴스 봤던 게 살짝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2005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태원에 집을 지을 때 앞집에 사는 신춘우 농심 회장과 소음과 조망권 문제로 법정 다툼이 있었으나 결국은 합의했었다는 기사를 찾았습니다. 강 소장님, 기억력도 좋네요. 그리고 옛날에 한강변에는 한강 조망권 관련 게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인면적을 제한을 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한강에 그 세워진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야를 가리거나 이러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제한이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 한강변에 보면은 그 현대 하이페리온인가? 띄어져 있죠. 가운데 뚫려 있는 거? 네, 그게 그래서 인면적에 뚫려 있는 건가? 제한이 있는 걸로 아니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뒤에 있는 동도 볼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계획적인 요소 아니에요? 계획적인 요소를 하기에는 그게 비용이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쪽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 뒤에 그 예전 집들 있잖아요. 그 집들이 다 한강을 보고 있었을 텐데 그 앞에 아파트가 딱 들어섰으니까 다 막힌 많이 좀 피해가 갈 것 같아. 그런 상황은. 조망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쨌든 일상적으로는 거의 없다는 거. 그렇지만 일조권은 아까 이소전 설명하셨듯이 거의 인정이 되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조권으로 이제 뭐 대지 경계선에서 뛰어야 되는 거리 같은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런 규정 말고 동지를 기준으로 하루 6시간 햇빛을 받을 수 있어야지 일조권이 확보된다라는. 아니요, 6시간 중. 동지 6시간. 겨울 그 6시간 중
연속해서 연속해서 2시간 이상이군요. 네. 어. 일조 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확보될 경우 또는 동질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에서 일조 시간이 최소 4시간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을 침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저 전에 얘기했던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있잖아요. 걔네들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은 상업지역에 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조권 사선 제한 이런 적용도 받지 않아서 그런 안 일조에 그래도, 관련된 높이 제한들은 주거지역, 지역지구에 보면은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게 있거든요. 주거지역에만 해당되는 거라서 주거지역이 아닌 곳은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아무리 주거 용도라도. 근데 이게 하나 좀 질문이 있는 게 동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동지일날 재야 되는 거예요? 동지가 왜냐면은 태양 고도가 제일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측정하려면 1년에 한 번밖에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충분히 그 계산할 수가 있죠. 계산해볼 수 있을걸요? 태양 고도가 있으니까. 계산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걸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법의 규정이 높이 제한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얘기죠. 그 최소한의 규정도 지켜지지 않는 곳에 지어지는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지. 주택 아닌 주택. 그런 거고